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수업의 4장 응용 예제 3번입니다. 여기서는 베이직 가지고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암호화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구성을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키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아스키로 바꿔줘요. 그 아스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겠지만은 이런 문자나 심지어 숫자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할 때 얘네들이 그 컴퓨터 바이트 안에서 몇 번째 일련 번호로 매칭이 되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 숫자 0은 아스키 번호가 0이 아니라 뭐 38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그때 하나씩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로 바꿔줘요. 아스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진수까지 갑니다. 뭐 숫자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 아무 숫자나 집어넣은 키를 가지고 그 키도 이진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 이진수 두 개끼리 같은 자리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XOR 연산을 해주죠. XOR 연산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가 4인데 그럼 4에 대한 XOR 연산을 해주고 다시 또 그 수에 4에 대한 XOR 연산을 해주면은 원래 숫자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었다 풀었다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XOR 연산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이진수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거를 10진수로 바꾸고 다시 아스키 표에서 찾으면은 암호화된 문자 열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암호고 그 다음에 그 암호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키는 근데 4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냥 중간에 문자열만 가로챈 사람은 이 암호를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할 거는 베이직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인데 이미 파이썬에서 했던 내용들에서 베이직이 와서 달라질 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와이즈 연산도 뭐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코드가 좀 기네요. 그러면은 적당히 잘라서 6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첫 줄은 주석이니까 됐고요. 두 번째 줄은 우선 화면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암호화 결과의 문자열, 여기 달러 표시는 문자열이죠. 파이썬에서는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빈칸을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면서 바로 쓸 수는 없고 앞에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거, 암호를 풀어준 문자열을 변수를 쓰겠다. 그 다음 인풋을 받죠. 인풋을 받으면은 뭐 암호화될 문자열을 쓰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in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열로 정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를 숫자로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K라고 할 거예요. 문자열 아니니까 뒤에 달러 표시 없겠죠. 그리고 이제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자열의 길인데 이거는 여기 베이직에서 그 포문 돌리는데 와일문이었던 것 같은데 와일문 돌리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아무 문자도 입력을 안 했다면은 L이 0이 되겠죠, 길이가. 그러면은 뭐 빈칸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줄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되죠. 200까지 해봅시다. 200에서도 안 끝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포문이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와일문이라고 했는데 포문이네요. 포문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i가 여기 앞에서 i를 우리가 정의를 안 한 것 같은데 i라는 건 그냥 카운터예요. 카운터가 1에서 l까지 그 문자열의 길이까지 그러니까 한 글자씩 진행을 해가면서 뭔가 작업을 해라 라는 거겠죠. 봅시다. C라는 문자열을 정의를 해요. 여기서. 근데 C는 뭐냐? 문자열 IN에서 i번째 한 글자를 얘기해요. 얘가 2나 3이면은 그것보다 길어지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일부를 떼어서 넣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 함수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C를 아까 우리가 메모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글자 하나 뽑았어요. 하나를 뽑아서 아스키로 바꾸고 비트와이즈 연산을 키랑 해줄 거잖아요.
ASCII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키에 대한 XOR 연산을 해주죠. 우선 거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얘기한 게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받았던, 보세요. 2라는 거는 아까 비트와이즈 연산을 했으니까 숫자예요. 그럼 그 숫자에 대응되는 ASCII를 찾아라 라는 거죠. 앞에서는 ASCII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를 찾는 거, 일련 번호를 찾는 거고, 거꾸로 ASCII 숫자에 대응하는 일련 번호에 대응하는 문자를 찾아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en이라는 그 문자열 뒤에다가 붙여줘라. 우리가 문자열끼리 덧셈은 뒤에다 붙이는 거를 파이썬에서 확인했잖아요. 베이직에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더 볼만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구성이고,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포문에서 다음 i로 돌아가세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80번으로 돌아가서 하겠죠. 언제까지? 마지막 글자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암호로 바뀐 글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풀어주는 거는 똑같은 방법인데 그냥 XOR 연산을 한 번 더 해주는 거겠죠. 거기까지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F2를 누르면 바로 런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헬로 했었죠. 그 다음에 키는 4 입력하면은 저번에 했던 거랑 파이썬 거랑 결과 비교하면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를 해도 네, 저번에 파이썬 했던 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물론 뭐 원하신다면 이제 중간에 저기 그 ASCII 숫자라거나 뭐 그런 거를 추가를 해도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SCII 숫자를 한다고 하면 A를 중간에 출력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print A 하면 될까요? 뭐 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중간 숫자들이 떠서 우리가 A 헬로에 HELLO에 대응하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ASCII 숫자가 일련 번호가 저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베이직에서도 거의 다른 거 없이 똑같은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확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우리 수업 뒤에 가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네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네 그런 거는 베이직으로 구현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 수업 내용을 우리 수업에서는 베이직이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 수업 내용을 많이 건너뛸 텐데 많이 벗어날 텐데 뭐 거기까지 할 계획은 없고요. 파이썬에 집중을 하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간단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구성들이 뭐 이제 책에서 어렵지 않게 알려주는 그냥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내라 하면 아직은 좀 그러겠지만 어렵지 않게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베이직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서 이제 파이썬이 많이 좀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좀 문법이 짜여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컴퓨터 입장이 아니라 좀 사람 입장인데 의외로 베이직도 해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랑 뭐 이렇게 계통이 연관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둘 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쓰거나 글로 쓰는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언어들이다 보니까 좀 서로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을 구현하는데 어지간하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 예제까지 해서 그런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4장 예제는 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5장에 있는 응용 예제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